싸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만 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7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나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부터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황희두입니다. 네, 저도 짧게 하려고요. 네. 오늘 전 길게 해야지. 네, 그러면은 길게 하신다는 우리 땅땅님. 네, 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길게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달타령님. 네, 오늘도 달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그 지난 한 주가 너무나 진짜 보고 싶어갖고. 아, 네, 저도 너무 떨렸어요. 사실은. 뭐가 떨렸죠? 네. 자리 뺏기. 제 자리가 사라질까 한 주 동안 노심초사하던 류찬호입니다. 아, 소피님이 되게 잘하셨는데 진짜 또 잘하셨어요. 찬호님도 보고 싶더라고요. 좀 제가 어떠셨어요? 부탁을 하고 갔었거든요. 적당해라. 잘 부탁한다. 하지만 너무 잘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딱 그 적정선을 잘 지켜주신 것 같아서 소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오실 때 제주도 다녀오셨나요? 네네. 뭐 선물 없어요? 아니,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받은 기억은 없다고 하시고. 아니, 어떠셨어요? 좀 뭐 이렇게 그러면 근황 토크 할 때 우리 네, 찬호님 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려고. 저 이거 찬우님한테 받은 거. 그건 따로 나중에 연락하시고. 뭐 하고 오셨어요? 아, 저는 우선은 제주도를 좀 자연 경관 위주로 돌아다녔는데 날씨가 되게 좋아서 패딩이랑 롱 패딩 뭐 코트 이런 거 안 입고 그냥 가디건 하나 걸치고 될 정도 날씨여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이랑 되게 다르네요. 네네. 저희가 갔던 때가 딱 마침 날씨가 좀 풀리던 시기여가지고 예. 날씨가 되게 따뜻했고 아, 마지막 날에 예. 그 제주도 하면 또 아픈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4.3 기념관, 네네. 4.3 기념관을 마지막 여행 장소로 잡았습니다. 아, 거기가 저도 한번 대박. 갔었는데 굉장히 그 넓잖아요. 예, 진짜 잘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이게 저쪽 진영에서 비판할 때 뭐 이렇게 6.25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4.3을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런 일이 되게 작은 6.25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악순환이 계속 쌓여간다? 이게 이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조금씩 틀어지는데 그게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고 개인적으로 화났던 거는 그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같은 우파로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구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5.18이나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 자료들이 있어서 네. 저는 뭐 이거 진영 논리로 빠지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자칭 우파라는 유튜버들 보면 그런 거에 가장 앞장서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다 부정하고 과거에 있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내가 그럼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들으시는 개개인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쯤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난주 또 다른 거 제주도 다녀온 거 말고. 제주도 다녀온 거 말고요. 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따가 말할 시간은 안 아, 나거든요. 되게 그런가요? 따뜻하죠. 예, 되게 따뜻하고 바다도 되게 예쁘고 와, 음. 좋겠다. 머리도 뭔가 더 꼬부라진 것 같아요. 아, 예, 바닷바람 맞았더니 머리가 이렇게 살짝 더 꼬부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고요. 네, 땅땅님. 머리 진짜 꼬부라졌어요. 그렇죠. 오늘 아 잠깐 저것만 보이네. 네 네. 만만치 않으세요. 앞머리가 더 많이 올라가셨는데, 네, 아니, 아, 공들인 건 좋은 거죠. 아, 네. 자신을 위해서 아 머리 시간 많이 걸려요 저. 몇 시간 정도 들어가요? 한 3시간? 오, 장난이고 네. 근데 뭐 신경 많이 씁니다. 아침마다. 네, 지난주 뭐 하셨어요? 지난주에 저 일주일이 일밖에요. 일하고, 없었나요? 네. 말을 못 이. 아 저 감기가 지금 조금 걸려가지고 지금요? 네, 그리고 송년회 주말에 하고 그때 감기 걸려서 집에 쉬다가 네. 그러고 보니까 벌써 그 중순이 넘었네요. 그쵸. 네. 잔병치레가 전 딱 이 시즌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감기 걸린다던가 막 잘 넘어지고 사고 나고 막 이런 교통사고도 저 최근에 났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웃으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저희 보면서 웃으세요? 이 시국에 하면서 네. 좀 괜찮으세요? 감기나 뭐 건강? 아 조금씩 낫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 머리도 얘기하고 뭐 꾸미는 거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제가 단체를 운영하면서도 그걸 시작한 이유도 너무 막 스펙 쌓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이 시국에 정말 막 분노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 분노하고 막 행동도 하고 또 공부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신을 잊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예전에 뭐 가족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결국엔 그 가족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시는 시간을 근데 가지면 진짜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게 진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보이는 삶에 너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스펙이나 뭐 이미지나 모든 면에서 계속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시간씩 막 드리고. 네, 아무튼 좋습니다. 네, 달타령님은 네, 저도 지난주에는 특별히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저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시즌이에요. 아니 시작해 아파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시즌이 가장 많이 또 아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송년회다 보니까 계속 술자리가 이어진다든지 요즘 막 술자리도 계속 다니나요? 막 일도 하시고 하는데 그쵸, 아니면 네. 친구들도 만나고. 네. 잠을 보통 요즘 몇 시간씩 주무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혜리님이 제일 적게 주무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저는 이동하면서 약간 충전식으로 자갖고 버스나 이런 데서 잠을 제가 많이 깨웁니다. 아니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동하면서 저 잠을 자는데 그게 저 너무 신기해요. 저 진짜. 그래. 서서 저번에 막 주무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일어나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프로게이머 때 습관이 막 몇 가지 든 게 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그 온갖 변수들을 머릿속으로 막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배웠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막 밤새 게임하는 게 또 습관이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제가 막 토막잠을 되게 그때부터 잤거든요. 게임하다가 해서 게임 하는 도중에 자고 실제로 아까도 인터뷰가 하나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하다 제가 잠깐 잠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생각할 때 눈 감고 생각하는데 싫어요? 눈 감고 얘기하다 갑자기 제가 정말로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피 마시면서 한 몇 차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안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무슨 말하고 있을지 다시 물었었어요. 오늘.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아까 스펙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실 게 아닐 것 같은데 좀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잠은 저도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그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어디 한번 또 휴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연말인데 좀 분위기 내고 싶잖아요, 다들. 근데 지금 이따가 맞아. 본격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국회를 보면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뭔가 또 그래도 가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 뭐 해보고 싶은 거 또 연말에 이제 내년에 새 출발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올해 가기 전에 이건 꼭 해보고 싶다. 올해 한 가기 명씩. 전에. 네. 이건 하나는 꼭 하고 싶다. 찬우님? 아, 전가요? 저는 지금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내다 와서 지금은 약간 욕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연말에 가는구나. 뭐 하고 오셨는데요? 제주도에서 뭐 재밌게 돌아다니고 했다 좋겠다. 보니까 제주도. 네, 제주도. 뭐 이렇게 딱히 막 엄청 뭘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만족한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타라고 오셨네요. 제주도 그러니까 가서. 해탈하고 오셨는데 아무튼 좀 부럽긴 하지만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해 한 해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치다 보면 결국엔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마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시국도 항상 진짜 그 국회도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짬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짬내서. 네. 네, 뭐 지금 시국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지속시켜 나가려면 분명히 한 번씩 쉬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보니까 백은종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그 딴지의 밤 거기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오랜만에 휴식을 가지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다. 더 응징하러 다닐 수 있겠다. 그 뒤에 말씀이 정말 무서우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응징하실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래 지속하려면 한 번씩 쉬어가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혹시 뭐 땅땅님은 쉴 계획 있으세요? 저는 한동안은 이제 일을 조금 더 많이 할 것 같고 네. 그 1월 달에 다음 달에 그 친구랑 유럽 가려고 오. 하거든요. 오. 아 이게 방금 그래갖고 제주도를 부럽다고. 저는 대신 이번에 진짜 일본에서 네. 오. 제가 선물 사온 거 잊지 마시고요. 거울 이거 괜히 인증하셨네. 잘 쓰겠습니다 이거. 네, 네. 선물 재테크라고. 근데 이게 잘 못 갈 수도 있는 게 친구가 이 그 외항사 다니는 승무원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버디 티켓 같은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이제 90% 할인된 금액으로 같이 갈 수 있는데 신청이 됐을 때 컨펌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저 못 가는 거고. 난 계획만 있다 이 정도. 저요. 그 꿈을 품고 사는 것도 또 되게 좋은 거거든요. 희망 고문 같은. 네. 나중에 한 10년 뒤에도 내년엔 꼭 갈 거다. 그런 것도 좋아요. 네. 희망이 끊기기 전에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면서. 원래 희망 있는 삶이 뭐 네. 그렇죠. 좋은 거죠. 달타령님은? 저는 지금 사실 뭐 개인적인 삶에서 뭘 여행 가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인터뷰하고 싶은 분이 좀 계신데 올해 가기 전에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 정도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 예측해보자면 유찬우님 아닌가요? 아 유찬호님은 뭐 내년쯤 돼야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누군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제 채널에서 나중에 차차 공개할게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 어디서 하죠? 홍보를? 달타령입니다. 유튜브 달타령인가요? 네, 유튜브 달타령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근황 잘 들었고요. 역시 어디 가고 싶으신데 없으세요? 뭐 하고 싶은 거 저는 이번에 여기 새날 항상 스튜디오 오고 싶더라고요. 왜? 진짜요, 진짜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휴가 중이다. 네. 지금까지 바꿔야겠다.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희두군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본격적인 주제를 또 잘한다. 들어가야겠는데요. 한번 주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국에 항상 있지만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땅땅님하고 류찬호님이 오늘 같이 이 시간을 쭉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두 분이 알아서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여보세요를 맡고 있는 땅땅입니다. 네, 류찬호의 제목 없음입니다. 네, 오늘 찬우 군이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해주셔서 저도 이번 주제는 좀 같이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새날에서도 계속 다뤄왔던 주제지만 저희 관점에서 또 이제 조명하는 이 태극기 부대가 어떤지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주제를 12월 16일에 국회 유린, 국회 침탈로 가져왔습니다. 어제 국회가 점령됐잖아요. 태극기 부대에서 저 성족이랑 태극기랑 같이 휘날리는 거 보고 진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너무 처참했어요. 기분이. 또 그만큼 민주주의가 너무나 지금 잘 이렇게 반영된 나라가 아닌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저는 근데 이게 법은 법이잖아요. 이때까지 그러면 저희도 저희 토요일마다 집회하잖아요. 국회 앞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아니 이분들은 본인들이 뭔데 그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원래 집회법상 그 국회나 뭐 청와대나 100m 안으로는 집회가 불가능해요. 근데 어제 규탄 대회라고 해서 한국당 주최로 해서 그분들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뭐 아무 근거도 없고 경찰들이 다 막아서도 제어도 안 되고 심지어 그 안에서 폭행 사건도 다 일어났잖아요. 욕하고 그 정의당에 있는 당직자분들 맞고 또 침 뱉고
그 따기도 맞고 머리채도 쥐어 잡히고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내란이거든요. 그냥 청와대나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결국에 뭐 이미 사건 다 일어났고 저는 어제 더 큰 사건이 있었으면은 정말 진짜 최악의 전례가 남았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그 일은 너무 위험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국회가 아예 다 막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아예 경찰들이 4,000명 정도 투입돼서 정문부터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어제 이렇게 했어야지. 어제 그렇게 사건 다 나고 나서 지금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한국당이 정말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이거를 이 신반을 얼마나 달게 받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일까지 이거를 하겠대요. 이 규탄 대회를.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이거 방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벌어진 폭행이나 이런 모든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다 자발적으로 이 그림들을 다 그리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일들을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유감이죠.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막 폭력을 거의 자유로 둔갑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2019년에 벌인 거고 뭐 다른 분들 의견도 편하게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달타령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말을 하면 제가 방송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옆에 있는데 막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갑자기 화를 내는데 아까 그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데 아니 그만하세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저희가 오늘 국회에 네, 다녀왔잖아요. 그죠. 그쪽에. 네. 근데 그 옆에 그런 분들이 막 태극기 드신 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식사할 있는데 때 옆에 근데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낸 건 전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은 이렇게 어느 누군가가 정말 희생으로 일궈놓은 이런 민주주의를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뭐 누구한테 탄압당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 자기들이 저렇게 저 자유는 누가 저자들에게 준지 알고나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타령님 지금까지 들은 사운드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웃음소리 크잖아요. 근데 네. 정말 저는 그래서 너무 분노가 됐어요. 사실 음. 그분들의 뭐 격한 그런 거는 입장을 반대로 놓고 보면은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근데 참 진짜 정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분들은 민주주의를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일군 게 그러니까 그분들 세대가 일군 게 아닌데 왜 정작 누려야 될 분들은 못 누리고 그분들이 저렇게 함부로 저건 제가 봤을 때 방종이거든요. 방종. 그리고 보수 가치는 어떤 가치보다 법과 제도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어제 국회를 점령했던 거는 아예 그 보수의 가치에 완전 위배되는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유찬우님께서 항상 그 분석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런가요? 오늘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민주화 운동할 때 앞장서서 반대하시던 분들이거든요. 그럼요. 뭐 그때부터 시작된 그 빨갱이라는 단어를 예. 민주화 운동 끝나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 민주화를 누리면서 또 쓰는데 너무 분노하고 그 자유한국당 로고가 빨간색인데 자꾸 와가지고 빨갱이라 그러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빨갱이를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말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 로고가 빨갛기 때문에 빨간 옷 입고 다니고 이러니까 빨갱이라 그러면 근데 왜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빨갱인데 빨갱이라 그러는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빨갱이라는 단어 좀 그만 썼으면 좋겠고 아무리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회인데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를 막 들어가서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또 대표가 그 좌파들 폭력 집회에 비하면 많이 절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부분에 정말 할 얘기 있는 게 그 민주노총 김명환 그 위원장이 이번 4월인가 3월인가 2월인가 하여튼 이번에 초쯤에 국회 이제 가다가
그 기물 파손하고 뭐 안전 패스 이렇게 하고 거기서도 그때도 뭐 경찰들 몇 명 다치고 했었어요. 민주노총 그 집회가 너무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서. 근데 징역 4년 구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생각이 든 게 그거는 정문 어제는 본청 바로 앞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정문에서 아예 막혔었거든요. 아예 다른 결이 아예 달라요. 어제는 진짜 초유의 사태였어요. 초유의 사태. 아니 뭐 이렇게 차를 막고 때리고 침 뱉고 욕설하고 폭행하고 이게 절제됐다 그러면 절제 안 된 건 어떤 모습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 그 항상 거기서 욕하던 그런 뭐 떼법이니 선동이니 폭력이니 그게 어제 한바탕 다 어우러진 패키지로 한 네. 번에 다 보여줬죠. 거의 뷔페 수준으로 다 차려놓고 저- 네 맞습니다. 그 저는 그래서 곽철용 씨 그 곽철용 그 대사가 계속 생각났어요. 묶어 더블로 가. 아니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이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좀 젊지 않은데 그분들. 네, 그래서 깃발 친구들 신사답게 행동해 딱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분들 아, 그거 괜찮으세요? 그분들 화력 어마어마한데. 뭐전 아니. 몰라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를 또 내는 게 또 청년의 그럼요. 어떤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까 뭐 땅땅님 하실 말씀. 이게 저희 이제 그냥 진영을 불문하고 정말 조중동에서도 전 조중동 정말 편들고 싶지 않지만 다 보수 진영이라 불리는 신문사에서도 다 이거를 타이틀로 다 걸고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중앙일보에서 문희상 잡으러 가자 한국당 지지자의 국회 정문 뚫렸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시위대 수천 명 난입 국회 온종일 아수라장 이렇게 각각 보도가 됐었어요. 세계일보는 호루라기 꽹가리 한국당 지지자 농성의 난장판대 국회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을 불문하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폭력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어제 정의당 당직자분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켜서 부대표가 이게 제가 그걸 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선거제 개정안 그것 때문에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불도 깔려 있고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앉아 있고 그 태극기 부대분들은 겉을 이렇게 둘러싸서 욕하고 침뱉고 바로 앞에서 그래서 그 부대표가 욕하지 마세요, 뭐 때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근데 온갖 욕설들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방송이니까 이걸 하기는 좀 그렇고 욕설들이 진짜 정말 수준 이하죠 사실. 네, 그래서 네. 오늘 정의당에서 그쪽에 고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이거를 자료를 보면 국회 불법 폭력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자들이 이제 폭도라고 할 수 있고 이 집시법 위반 그래서 미신고 집회단체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했고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를 했다. 그리고 퇴거 불응죄 국회 사무처의 정당한 퇴거 요청을 불응했고 일반교통 방해죄 국회로의 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국회 운영 저해하고 국회 본청 진입 시도를 막는 경찰관들의 공무도 방해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0 국회의원을 폭행했죠. 그쵸. 정의당 당직자 아까 그쵸. 말씀하셨듯이 네. 폭행했고 그래서 황교안, 심재철, 조원진 이 인간들은 위 각 범죄 혐의의 공모 공동 정범 혹은 교사 방조로 국회 침탈 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가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네. 패키지로 패키지로 네. 네. 이거 김명환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노총한테 4년 구형했잖아요. 예. 얼마 구형할지 진짜 저희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진짜 심재철 원내대표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 어제 국가의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근 행동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희도 들어가서 할까요? 집회? 그렇잖아요. 그거 다 똑같이 그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백히 법상 100m 안에서는 집회 못하게 했어서 저희 앞에서 그렇게 평화롭게 하는데 그 사람들 뭔데 그 안에 들어가서 꽹과리 치고 그렇게 해요.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땅땅님의 용기에 정말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한당은 인재풀이 많습니다. 진짜 네, 화가 나네요. 정말. 아 네. 저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좀 되게 궁금한 건데 그냥 그 우리공화당 거기서
선거제 반대하잖아요. 왜 반대하는 거야? 저 연동형 비례대표 때 되면 사실 두 번째로 이득 많이 보는 게 우리공화당이라는 맞아요. 얘기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원진 대표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음. 저렇게 반대를 하지만 진짜 그래서 안 되면은 집에서 울 텐데 베개 적실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통합하려고 하는 건가? 눈물 샤워할 것 같은데 음. 왜 반대하지? 그런 건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무리 논리적으로 물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쵸, 진짜 맞아요. 궁금한 부분이 그 본인들한테 좋은 건데 저것은 왜 반대하지? 이런 그냥 한번 생각해봤을 때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어차피 반대를 해서 결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치 이제 막 그 정부에서 탄압하는 듯하게 분위기를 모아서 이렇게 딱 끌어모으고 이게 결국엔 통과가 된다고 계산이 된다면 그러면 어차피 통과되면 자기들 이득 보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그게 됐을 때 자기들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혜택은 보고 계속 그러면서 정부에 막 이렇게 대응하는 느낌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데려갈 수 있는. 대여 투쟁하는 것만 보이고. 예, 그냥 그쵸, 투쟁하는 그쵸. 걸로만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른 예시지만 이번에 예산안 그 통과될 때도 자한당 그렇게 반대한다더니 여긴 자기 예산 지역구 예산 통과할 때 바로 엄플하고 이게 맞아요. 딱 그런 맞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쇼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분노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 100이면 100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근데 제가 주로 관심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사안을 제 주위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정치인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지점을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무책임하게 정치인들한테만 대안을 찾아줘라고 하는 건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진다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은 뭘까? 왜냐면 이 어떻게 보면 진짜 태극기를 든 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 측에서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다 싸잡혀갖고 같이 욕을 먹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주위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똑같아. 그러면서 정치 무관심이나 혐오증을 갖고 있고 이제 우리들이 이 방송을 하면서도 혹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네. 정치인들 다 똑같다. 음. 뭐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그럼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럼 내가 다 똑같으면 내가 찍으라는 사람 찍어줘. 이러면은 또 그거는 또 아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안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너도 안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편이에요. 진짜 다 똑같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진짜 다 똑같다고 생각해 이러면 난 진짜 다 똑같다고 생각해. 다 별로야. 그러면 제가 그럼 너 투표장에 가지 말든지 아니면 내가 찍어달라는 사람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찬호님의 그 지인분은 네. 다 똑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자한당이나 이런 것을 찍는 분이세요? 다 똑같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자기 색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부분이 잘못됐는데 지지할 때 있잖아요. 샤이구나. 샤이나 이럴 때 야, 다 똑같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마음에 안 드니까 같이 깎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땅땅님은? 저는 글쎄요 이거를 전 언제 약간 저도 부딪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치 무관심하거나 뭐 정치인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막 부딪히고 싶지 않은 입장인 건 사실인데 조금은 바뀌고 있어요 생각이. 그래도 하나 더 얘기하고 나라도 조금 더 얘기하고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주변 친구들이랑 솔직히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 정치 얘기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제 제가 이제 기독교인데 교회도 제가 다녀왔거든요. 너무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 상황이 연말 분위기 아까 안 난다고 제가 했잖아요. 저는 송년회 빼고 국회 상황이 조금 이러니까 계속 제가 정치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계속 이런 걸 지켜보는 것 자체가 정말 연말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랑 조금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요새 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치 얘기했다가 얘가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뭐 야 저기는 저래서 잘못된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좀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면 더 오히려 더 거부감 느낄까 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트러블이 안 나고 잘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좋은 얘기 나왔는데 좋은 얘기는 뭐예요? 주로
청년들이 좋은 얘기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 좋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즐거운 얘기 있잖아요. 그냥 시시콜콜하고 뭐 점심에 뭐 먹지, 연애 얘기하고 네, 그쵸, 그런 드라마 거.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음, 좋아하는 관심사 얘기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 약간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는 게 뭐냐면 시국이 이러면 연애 얘기도 하면 안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뉘는 순간 정치가 일상이다라는 말이 모순이 생긴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저런 얘기 하나에 정치도 포함이 된 거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연애 얘기도 할 수 있고 드라마, 정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시국이 안 좋으면 그런 얘기는 다 제껴놔야 되고 정치는 이 얘기를 막 해야 된다 하면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끌어오르고 막 더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애초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나 혐오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더 멀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동의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나뉘냐면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있고 또 잘 모르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 상대는 기분이 그렇게 막 재밌는 주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맞출 때는 그렇게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정치를 조금이라도 알고 관심 있다고 하면은 이 주제는 그냥 정말 평이하고 오히려 더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죠. 정치만큼 또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시국에. 좀 무서워요. 그리고 정치 국회 안에 뭐 개그맨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럼요. 그분들 보고 있으면 네. 개콘 안 보죠. 네 가끔 정말. 웃음도 나고 그렇습니다. 달태령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상 정치에 대한 말씀. 아니 뭐 이 정치 무관심한 친구들이 사실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 보면.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아까 찬우님 말씀하셨듯이 막 얘기하면 더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안 하자니 점점 더 이 국회가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뭐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만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고 과거부터 이어져 왔고 실제로 기득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려고 막 전두환 때 3S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의도하는 지금도 부분이 의도하는 있죠. 부분이 분명히 있을 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달태령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근데 사실 아까 찬우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괜히 뭔가 얘기를 했다가 거부감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막 강하게 얘기를 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좀 둘러서 얘기를 하고 좀 그런 편이었는데 찬우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찍으란 사람 내가 찍어라. 그럼 내가 찍은 사람 찍어줘. 네, 근데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뭔가 그 무관심한 분들에게 관심을 호소하는 방법은 저는 네 먼저 말씀하시고 할게요. 네, 젊은 분들은 일단 젊은 청년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기들이 이걸 알면 혜택 받는다는 걸 좀 알면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찾아보지 않을까? 왜냐면 대학생들은 일단 뭐 국가장학금 이런 거는 꼭 찾아서 혜택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한테 피부로 와닿는 게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좀 관심이 가져질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려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또 막 그러다 보면 막 기간이 지나 있고 그럼 막 또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보다 보면 그냥 아예 귀찮아 막 이런 것도 또 있는 것 같긴 해요. 하기는 그것도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네, 섬세하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유찬호 너 TV가 요새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뭐 야 근데 너 참 요번에 뭐 집 구한다고 하지 않았어? 얼마 전에 정책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말할 때 이렇게 해요.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전에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해서 너 혜택 볼 수 있을 걸 이러면은 혜택을 보면서 그게 누가 했다라는 거를 계속 이제 슬며시 이렇게 언급을 하는 세뇌를 시켜버리는. 세뇌는 아니고 약간 스며들게. 그러면 끝에 뭐 라고 류찬호가 얘기했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류찬호가 얘기한 이런 도움을 받은. 저 오늘 갑자기 이거 생각난 건데 네. 그 한국일보 기사에서 난 거 오늘 제가 읽었는데 요새 20대 분들은 정치를 그냥 재밌게 소비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대요. 그 이유가 그냥 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 박영선 장관이랑 그리고 이현주 언주여 시리즈. 언주여 시리즈 이런 것처럼 언주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희처럼 이렇게 정치 관심 많은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친구들한테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본대요 재밌게. 그리고 안철수 뭐 누굽니까 그 시리즈도 그렇고 그거 그런 거 도망가는 시리즈도 있어요. 맞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또 그 반면에 그렇게 하면 그냥 정치는 소비되고 그냥 웃고 넘기는 거다. 저게
거기서 조금 더 깊은 담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 어떻게 보면 반대쪽에 이런 지점이 바로 박 시장님 그 욕설 짤 네.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관심은 끌었지만 딱 그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또 문제가 있는 그쵸. 굉장히 네, 그냥 막 맞아요. 욕하는 사람 거의 같고 그냥 그치는 우스꽝스럽고 네. 정책은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다 아니다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반대로 들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개개인은 언제 왜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이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막 정답을 찾을 수는 없어도 비슷하게 공감하는 지점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땅땅님은 혹시?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예전 첫 영화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는 그때 천안함 사건이랑 이게 연평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생겨서 전 그래서 원래 북한학을 가려고 했었어요. 정치 쪽에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보수 진보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전공을 배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좋습니다. 류찬우님은? 저는 그 유시민 작가님의 경제학 카페랑 그 빈민의 경제학, 부자의 경제학을 보면서 경제학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는데 경제학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경제만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학문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끝에는 좀 정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독자적 영역이 많이 정치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탈타령님은? 저는 사실 엄청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그냥 뭐 환경 사회 뭐 이런 거 모태 정치. 아니요 그거 프레임이고요.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좀 이렇게 정치에 좀 이제 관심이 더 가게 됐던 거는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그 전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좀 가깝고 그런 존재였는데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막 대통령 성대모사도 하고 되게 그렇죠. 사회 분위기가 자유로웠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유로웠던 부분이 있었죠. 왜냐면 뭐든지 다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스포츠가 됐으니까. 네, 그렇으니까.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뭔가 인터넷에서 뭔가 자유롭지도 않고 이게 막 다 사찰당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맞나? 약간 지금 무슨 어떻게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게임을 하면서 정치에 되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막 책 읽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막 뚜렷한 계기라기보다 막 시민단체도 알게 되고 이런 게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게임이랑 정치랑 되게 비슷하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막 전략 짜고 네. 일부러 막 허술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너무 흡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확 관심이 가서 중고등학교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물론 다 듣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의 지금 어떤 일상과 정치에 막 대입을 해보는 게 딱 뭔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저희 뭐 이번 주제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아마 덜 가지는 이유가 청년이 안 보여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 네. 분들이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래는 없네? 약간 그래도 또래 있으면 약간의 호기심도 가지고 그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 국회의원이 나오긴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몇 명 정도 있으면 청년들도 그들을 보면서 좀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네, 맞아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민주당이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지금 그 후보자 등록할 때 20대는 면제를 해주고 30대는 50%를 경선 과정에서. 네네 경선 네. 과정에서. 그러면은 다음번에 저희가 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아니면 청년 정치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하나 또 주제 정해오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찬우님 말씀을 조금 첨언을 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20대 국회 평균 나이 국회의원 나이 55.5세 그리고 평균 재산 40억 이런 상황이 완전 기득권들이잖아요. 기득권들이 지금 국회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청년 정치인이 정말 부족한 현실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대로 그 막 짤 같은 걸로 소비하는 것도 청년들이 너네도 우리 소비하잖아. 그런 식으로 표심 공략할 때 매일 매 선거 때마다 청년 앞세우는데 너네도 우리 소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풍자해서 소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 점령 사태 진짜 경찰에서 수사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집회할 때 누구보다 평화롭고 잘할 수 있는 저인데 그분들이 뭐라고 거기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좀 알겠습니다.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둘 중 한 분이 박수 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좀 상황이 많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을 합쳐서 좀 길게 주제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럼 다음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타령님의 멱살잡이 뭘 준비하셨죠? 예, 저는 준비를 여러분을 했습니다. 저희요? 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의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가 일본군 송로해제 피해자, 세월호 그리고 남북 평화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남북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연말에 계속 뭐 북한에서 도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터지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국회 상황 때문에 가려서 다른 뉴스들이 안 보이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뭐 단기간에 뭐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저희가 우리 세대에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통일에 대해서 네, 남북 문제에 대해서요. 예, 통일이거나 남북 평화거나 저부터 일단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통일이라는 거에 약간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조건 남과 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뭐 한반도 팩트체크라는 이제 강연 같은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해주신 게 이게 무조건 통일이 아니라 통일을 먼저 앞세우다 보면 평화가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당연히 북한식대로 원하는 게 있을 것이고 남한에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이게 더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선은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되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굉장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하겠냐 이렇게 또 얘기가 또 나오고 또 그 이후에는 사실 그렇게 통일이 안 돼도 된다. 일단 평화가 정착이 되고 뭐 두 나라로 있음들 어쩌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좀 갈리는 지점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저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찬우님. 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연애와 결혼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 연애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결혼을 목표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본 경우에는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더 좋은 가정을 꾸릴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은 결혼이니까 어떻게 보면 합치는 큰 일이니까 일단은 연애부터 그러니까 막 같이 동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손도 한번 잡아보고 호응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비유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되게 이제 딱 네. 이해가 잘 되게 근데 결혼 꿈꾸세요? 네, 전 결혼 꿈꾸고 일단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썸 관계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썸이다? 연락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기도 해보고 막 이렇게 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보내보고 저 찬우님 많이 해봤나 봐요. 근데
뭐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찬우님 되게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제가 어떤 전문가분께 약간 자문을 구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그분께서도 약간 이 좀 둘 사이가 쿨해질 필요가 있다. 방금 썸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이혼도 못하고 막 어쩔 수 없이 막 떨어지지도 못하고 붙지도 못하는 애증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그냥 쿨하게 떼어놓고 정말 다시 합치게 된다고 해도 서로 좋아서 이렇게 찔러보고 만나다가 정말 좋으면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너무 그 통일만 집중해 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게 안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 이혼을 하려고 할 때도 조정 기간을 주면 조정 기간 때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하잖아요. 근데 얘기 안 왜 하지 이렇게 않아요? 아세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 조정 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막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를 해야지. 야, 그렇다고 우리 갈라질 거야? 하나로 합쳐야지. 이러면은 하나로 합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 주변의 20대들을 봤을 때는 통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아요. 꼭 그렇게 필요한가? 저도요. 주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민족의 그 한민족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그 민족의 당위성을 넘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20대 그 남자나 이런 남자는 특히 축구 이런 데 민감한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네네. 아니 우리 형이 거기까지 가서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돼? 막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우리 손인데 뭐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가서 막 되게 분위기 안 좋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새 그 날강도 이후에 손이 거의 20대의 우상 같은 존재인데 감히 우리 80m 드리블 손을 해갖고 예, 그런 난리 손을 났네.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손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데에서 분노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통일은 되게 큰 일이고 그쵸. 축구 선수 한 명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지금 찬우님이랑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아까 그 정치의 무관심이 이 얘기할 때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막 야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또 사춘기 학생들은 더 반대로 뛰어가려고도 하고 또 왜 그래야 되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봤을 때 이 진짜 막 국가와 민족의 어떤 이런 거랑 별개로 진짜 슈퍼송 보면서 분노해서 통일 싫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거를 야 넌 틀렸어.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라 하고 접근하는 순간 오히려 통일은 더 멀어지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당연히 그런 역할도 필요하겠지만 좀 이 사이에서 이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가려면 좀 눈높이 맞춰서 축구도 같이 해보고 또 축구를 왜 그렇게 빠지는지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로 같이 소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땅땅님은 저 그 통일에 대해서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이게 네, 진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뭐 사이가 좋고 뭐 판문점에서 갑작스럽게 회동을 하고 이런 큰 이벤트들이 문재인 지금 대통령 정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민들조차 계속 이거를 기대했다가 또 실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이렇게 되니까 통일이 정말 멀어지는 느낌이 저도 어쨌든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정권이 바뀌면 이것도 힘들겠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도 더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은연중에 북한을 우리랑 대등하게 생각을 안 하고 애 취급을 한다는 애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이익이 있고 자기들의 전략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행동을 의도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되게 애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북한을 보면 그냥 떼쓰는 애 같은 거예요. 되게 버릇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더 잘 들어줘서 더 버릇없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 떼쓰는 애를 냅두면 잿불에 지쳐서 쓰러지는데 우리가 계속 우쭈쭈 해주니까 버르장머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되게 그러니까 뭐지?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인식으로 아예 깔고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학생 때 배우는 게 뭐 베트남, 예멘, 독일에서 우리
그 통일에 대한 교육을 배우잖아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독일 시험 뭐 독일 통일에서 잘못된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답이 통일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 비용에 대한 그런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이런 인식이 통일 비용이 정말 크구나 이런 인식이 자라면서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인식을 깨는데 실제로 오래 걸리기도 했고 혹시 이런 그 문제가 북한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보는 인식이 혹시 20대가 그렇게 좀 많이 보시나요? 아니 제 주변에서는 그런 보수 잘 쪽에서는 북한을 정말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네. 아, 뭐 그쵸. 인권 그거는 네. 문제나부터 시작해서 저게 나라냐? 독재로 이루어진 뭐 피 빨아먹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라 취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도 보수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작품 같은 느낌이 그쵸. 있는데 그쪽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저는 진영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저쪽 이제 정말 극우 쪽을 보면은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이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몇 년 전부터 이 탈북한 청년들끼리 이런 모임을 하면서 막 같이 공부도 하고 그쪽 이야기도 많이 듣고 이런 걸 해왔었어요. 근데 확실히 정말 또 이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도 없고 한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엘리트 층이었는데 나와갖고 부모님 협박당하고 막 네. 그랬다는 사람도 있었고 막 되게 다양한데 전 좀 놀랬던 게 뭐냐면 정작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다른 나라, 막 다른 세계, 뭐 다른 사람들을 막 비교하면서 워낙 정보를 검색하나 하면 다 나오니까 근데 그쪽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내 앞에 그냥 나가면 시장 나가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고 나 그냥 나 비슷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작 거기 있을 때 여기 왔을 때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다양한 얘기를 해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바라봤던 북한에 대한 인식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진짜 불쌍하기도 하고 되게 힘들 것 같고 막 연민도 느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 이렇게 온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상당수가 그런 거에 되게 그 자존감도 엄청 세고 예, 그런 시선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 통일 문제랑 또 어떻게 보면 별개일 수도 있고 이어져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도 좀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근데 그 지점에서 어쨌든 제가 이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지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기를 안 듣고 설령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또 엄청난 갈등이 빚어져 가지고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좀 얘기 몇 번 한다고 이게 그들이 과연 대화를 할까?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막 외교적으로 봤을 때도 쉽게 믿는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또 핵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로 이어지는데 아무튼 정말 복잡한 문제긴 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했던 건 아닌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되나요? 네네네.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에 조금 첨언을 하면 저도 경험이 생각이 나서 예전에 북한 이탈 주민분이랑 이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 역시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좀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가?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 아닌가?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으신가? 이런 생각을 먼저 이제 깔고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분 말의 워딩에 의하면 남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오만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본인을 약자라고 보냐고. 그래서 그때 저도 조금 생각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물론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지점이 아까 찬우님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뭐냐면 북한에 이렇게 우린 존중하고 있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국가를 인정하는 거랑 별개로 그 개개인의 인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인정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뭔가 막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 난 북한 인정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들을 진짜 이렇게 불쌍한 존재로 규정 짓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도와준다 만다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제 너무 쉽게만 이게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서 여기가 아니라 그냥 막 주위를 봤을 때 그런 지점에서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게 아까 통일 비용 얘기하셨는데 정말 분담 비용으로 저희가 지불하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저희는 항상 반도이지만 섬처럼 살아야 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봤을 때는 훨씬 평화가 됐을 때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런 인식을 많이들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음. 왜냐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다 다르니까 각자가 다 다르니까요. 참 복잡한 문제라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네. 그때 저번에 문 대통령님이 그 얘기 하시지 않으셨나요? 통일은 경제다, 경제는 통일이다 이런 슬로건 한번 내셨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라고 봐요. 약간 통일이 된 뒤에 저희가 확실히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계속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분들이 늘 그러니까 고민하고 좀 꺼려하시는 통일 비용을 조금 짚자고 하자면,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더 네. 예전에 그 백분 토론에서 통일 비용이라고 하지 말고 통일 투자 펀드라고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많이 했고, 사실 이제 단순히 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어떤 새로운 도약이 되는 지점이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보다도 이런 통일, 평화 이런 문제 이런 일이 해결되는 게 우리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께서 막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보통 어떤 게 되면 청년들이 위축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다 하면 마치 내가 이 말하면 내가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난 이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그런 분들이 어떤 말씀하셨든지 완전 별개로 너 생각이 뭐냐 를 먼저 듣고 그게 맞다 틀리다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진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 암기 위주의 교육이 또 교육제도로 이어지는데 그 뭔가 틀렸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못 내고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네. 관점이 보통은 많이 배운 사람들 혹은 기득권들한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저는 저희들 막 전문가 의견도 당연히 들을 필요도 있지만 그에 앞서 각자의 생각 그리고 네. 주위에 정말 생각 아까 뭐 슈퍼손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같이 막 섞어서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또 당연히 그럼 어떤 분들은 댓글로 야 니네는 틀렸어 무슨 소리해 막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더 많은 친구들을 봤을 땐 그게 현실이거든요. 막 전문가들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 난 슈퍼손이 거기서 그런 데로 당해서 싫어 엄청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면 막 그 스포츠 그때 할 때 에이. 그럴 때도 단일팀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도 그런 지점에서 그냥 막 봤을 때 짜증 난다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고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대안을 어떻게 청년들 사이에서 만들어갈지 좀 더 논의해 보면 저희가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방금 듣고 생각난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의 권위 이런 데에 눌려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이제 또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건데 서비스를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손님은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하는 손님이 아니라 불만이 있는데 그냥 가는 손님이다. 이 손님은 절대로 그 가게에 다시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게에 불만이 있고 불만을 얘기했는데 그 불만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큰 충성 고객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뭔가 이 말을 하면 뭔가 더 큰 일이 내가 더 큰 불쾌함이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 있으시잖아요. 아예 됐어 얘기 안 하고 말지 하면 그 가게 다시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일단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 말을 한번 들어보고 불만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요. 저 네. 이 다음에 한번 다음 주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극우 일베 이 친구들을 완전히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지점에서 사회에서 안 들어주고 집에서도 안 들어주고 그래서 엇나간 친구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들을 자꾸 너넨 틀렸어 왜 그런 데 빠졌어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과도 대화가 필요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북한이랑 또 이게 비슷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로 한번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혹시 뭐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박수 쳐주세요. 어떠셨어요? 저희에 대한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찬호님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젊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하고 들어야 된다. 전 진짜 많이 공감하고.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끼리 이 주제로 토론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주변에서. 이거를 어디선가 얘기할 수 있는 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젊은 사람들도 이거를 분명히
얘기해보고 생각해보고 할 기회가 필요할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움이 전 남고 이게 이런저런 주제로 많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땅땅님부터. 오늘 주제 얘기하고 나니까 속이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 진짜. 속풀이 하러 아까 막 나왔었네. 계속 흔들리다가 이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네. 아무튼. 근데 진짜 전 되게 좋은 말씀하신 게 보통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게 해소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인분들을 만나면서 저 항상 얘기한 게 소통을 하면 된다. 사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막 거리를 다니시면서 그런 의견을 직접 듣고 그 자체로 어쨌든 해소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요즘 소통을 보면 당을 떠나서 많은 정치인분들이 소통한다고 유튜브를 키세요.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네네. 좋아요. 그걸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리고 본인 말씀 막 한 99 하시고 댓글 한두 개 읽어준 다음에 아, 나 소통 완벽했어. 이거 정말 잘못된 소통 방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들이 원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근데 이게 단순히 막 정치인과 시청자가 아니라 뭐 청년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고 그런 걸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타령. 네. 저도 오늘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착잡했어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국이라는 말이 진짜 입으로 절로 나오는 그런 요즘이었을 텐데 되게 다들 지치지 않고 좀 정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류찬우님. 네, 저는 뭐 정치가 진짜 너무 힘들 때는 잠깐 떨어졌다가 아유 쉬고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네, 이 자리가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다시 못 올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자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네, 처음에 어색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저를 끝날 때 되니까 받아준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본격 류찬우 귀환 방송이라고. 오늘 특히 말 네. 되게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를 갈고 오신 거예요. 내가 기회만 준다면 그럴 시간도 한 번씩 필요해요. 다들 뭐 어디 갈 생각 없으세요? 다음 주에 달타령님이나 제가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에 자리의 제 소중함. 역량을 향상시키고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왔습니다. 사실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저 되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있을 때 소중함 못 느끼거든요. 애인이든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다 곁에 있을 땐 모르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다 보면 아 저희 생각이 좀 났었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연락 없던데요? 예, 제가 이거 봤는데 마지막에 되게 한마디만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아, 누가 그래가지고 해주셨죠 그때? 그때 황희두님이 마지막 아니, 멘트로 제가 엄청 막 찬우님 빨리 돌아오세요 보고 싶다고 엄청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겐톡했어요. 단톡했어요 저희는. 네, 뭐 다 연락 주신 거 알고 있고 아무튼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잠깐 이제 생각을 정리할 겸,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 보는 건데, 뭐 인위적으로 막 어디 나갔다 올 필요는 없지만 항상 그러니까 방송 처음 때 얘기랑 똑같은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쉬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갑자기 끝내는 거야? 아니, 그냥 나도 뭐 얘기하려 했는데 저게 마치 되게 이거 초과해도 되지 않아요? 초과해도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 그냥 감사합니다. 끝내는 거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들어간 거 맞아요? 감사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